은퇴하고 생활비 70만 원 부탁했더니 자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땐 이런 말이 실감 안 나죠. 내 몸이 영원히 지금처럼 건강할 것 같고, 돈도 지금처럼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 아이들이 나를 평생 옆에서 지켜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착각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월급이 끊기고 국민연금 외엔 딱히 수입이 없어진 순간, 그때서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했구나. 그리고 뭘 믿었는지 자식들에게 슬쩍 말해봅니다. 한 달에 70만 원만 보내주면 나 그거 아껴 쓰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깁니다.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준비 안 한 건 돈만이 아니었구나. 사람도 관계도 현실도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끝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더는 생산활동 안 하고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천천히 늙어가는 시기.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60세 은퇴 이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긴 시간을 버틸 체력과 자산과 관계가 준비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비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심지어는 자식과의 단절까지 겪게 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현실. 사례 1 아들 믿었는데 이제는 모른 척하네요. 68세 김순자님. 김순자님은 3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며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 하나로요. 정년 없이 일하던 식당이 폐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놓았고 국민연금 월 45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엄마가 딱히 어디에 쓰는 것도 없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만 도와주면 살 수 있어. 처음엔 흔쾌히 알겠다고 했던 아들. 그런데 2달 정도 지나니 말수가 줄더니 3달째부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생활비 좀 부탁했더니 자식들이 사라져버리더라고. 눈물 짓는 그녀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교훈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건 기대일 뿐 계획이 되면 안 됩니다. 사례 2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 일상이 됐어요. 62세 박영배님. 박영배님은 59세에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다가 동네 마트에서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정도 주 5일 일해서 한 달에 약 6,070만 원을 법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일까지 해야 해요? 하지만 박영배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내가 원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즐겁다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까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것. 자식한테 손 내밀 필요도 없고 오히려 손주들 용돈 챙겨줄 여유도 생긴 거죠. 교훈 수입이 크지 않아도 내 힘으로 버는 자립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사례 3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내 삶이 있으니까. 66세 윤정자님. 윤정자님은 은퇴 후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삶은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기는 동네 평생교육센터에서 뜨개질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친구가 생기고 매일 나갈 일이 생기고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중엔 직접 만든 작품을 지역 바자회에 팔기 시작했고 한 달에 2,030만 원 부수입도 생겼죠. 이젠 외롭지 않아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교훈 돈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과 소속감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3. 은퇴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돈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퇴직금,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부업, 소소한 창업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한 관계 만들기.
가족은 소중하지만 기댈 존재로만 두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나만의 관계망을 만들어 두세요. 삶 건강은 자산입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이 자산입니다. 하루에 걷기 30분, 스트레칭 10분,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건강이 뒷받침돼야 어떤 활동도 지속할 수 있어요. 4.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인 각성. 우리는 그동안 가족 중심의 노후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에 버겁고 은퇴한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건 슬픈 말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하고 평화롭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하고 생활비 70만 원 부탁했더니 자식들이 사라졌다는 말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우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갈 다음 20년 남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은퇴 후 생활비 문제와 인간관계, 자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 내용으로는 은퇴 준비에서 재무 설계와 심리적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삶이 흔들리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재무적 불안과 심리적 공허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학적 연구와 경제학,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서 설득력이 높아요. 재무 설계 없이 은퇴는 불안, 심리 준비 없이는 고립이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은 노년기의 정신 건강 악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되거나 불신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안정감의 핵심이 경제적 안정이기도 합니다. 1. 과학적으로 증명된 재무 스트레스와 노년 건강. 심장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와 재무 스트레스 간의 연관성 연구 결과. 여러 의학 연구에서 경제적 압박을 받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고 만성염증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분비 증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티솔이 높아지면서 체내 염증을 유발, 노화 가속화 및 여러 질병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2. 재무 설계는 가계부가 아니라 삶의 설계다. 단순히 지출과 수입을 맞추는 걸 넘어서 노후 자산 배분 연금, 예금, 투자과 지출 계획, 비상금과 의료비 마련, 인플레이션, 세금,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책까지 고려하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적어도 2030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마련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3. 심리적 준비가 함께할 때 진짜 행복한 은퇴가 가능하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큰 고통은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 해왔던 역할과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심리적 공허함은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취미, 봉사, 자원활동, 학습 등 새로운 역할 만들기,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심리 상담이나 명상, 운동으로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4. 과학과 데이터를 통한 은퇴 준비 행동 팁. 적극적인 재무 교육과 상담받기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불안감만 커짐. 정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무 교육 프로그램 참여 추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운동과 영양 관리로 만성질환 예방 의료비 부담 감소. 사회 참여 및 정서적 유대감 유지 친구, 이웃, 동호회 등과 꾸준한 교류는 뇌 건강에도 도움. 기대 수명과 생활비 시뮬레이션하기 실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노후 시나리오 작성.